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할 것이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인근의 세종, 충남, 충북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된 반면 대전 교육감의 경우 진보 진영 후보자들이 단일화 무산으로 표가 분산되어 현재의 설동호 교육감이 31.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의 지난 3년간 대전의 교육 현장에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개편 이후 파일럿으로 준비한 프로그램 정PD와 엮인 사람, 오늘 그 첫 방송으로 공공연하게 내년 지방선거 때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최한성 대덕대 교수를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첫 걸음. 양흥모의 녹색 성장. 인터뷰 횟수 대비 가장 말을 못한다고 구박받지만 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너무나 쉽게 모셨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섭외가 이루어진 대덕대학교 호텔 외식조리과 최한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덕대학의 최한성입니다. 교수님. 너무 쉽게 대답했나요? 그러니까 뭐 섭외가 바로 돼갖고요. 네, 네. 아주 흐뭇했습니다. 교수님 팟캐스트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저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남의 방송 듣고 있지만 재미있게 하는데 네. 저는 이 유머 감각이 적어서 네. 이게 팟캐스트 방송 나가서 남들한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네. 잘 좀 해주시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니 목소리 톤은 일단은 재미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오신다고 해갖고 제가 좀 작은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저희 방송에 이제 특집으로 어떤 인물을 모시면은 제가 무료로 운세를 봐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지난번에 섭외 요청드렸을 때 제가 생년월일 여쭤봤었잖아요. 네. 네, 그걸 바탕으로 교수님의 운세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의 운세입니다. 네. 네. 총 운이 어떠냐면요. 네. 우연 속에 네. 기분 좋은 만남을 하기 때문에
더욱 반감을 느낄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저도 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오랫동안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이로 인해 자신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아, 네. 아이, 좋은 일이 됐으면 아이고, 좋겠군요. 네. 속한 집단에서 네.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니 기분이 아주 좋은 유쾌한 날이라는데요. 네, 아이고, 네,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혹시 학교에서 상여금 받으셨어요? 아니요, 상기가 받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임금 소송이 있습니다. 음. 계속 지금 1심 끝났고 2심 가서 다음 달 10월 17일 날 네네. 초정 변론이 있고 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결정이 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밀린 임금 받게 되면 꽤 될 것 같은데요. 받으시면 한턱 사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말띠시죠? 네, 말띠입니다. 예, 그래서 띠 운세도 한번 봤어요. 네, 이게 공정성을 봐주십시오. 위해서. 네. 네. 띠 운세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배가 될 수 있대요. 네, 여러 가지로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네. 좋은 얘기만 나오는 네.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근데 좀 별자리 운세도 봤거든요. 네, 별자리 운세에서 예, 보십니까? 천칭자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 양력으로 10월 7일생이시니까, 네, 그쵸. 음력 저는 9월 11일. 음력 9월 11일인데 네, 양력으로 따져보라고 쭉 따져봤는데 따지를 못해서 저는 네, 10월 24일로 생각했었는데 10월 24일이 아니고 예, 지금 정 PD님 보시면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인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양력상을 알게 됐습니다. 평탄한 하루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감당하기 벅찬 과제가 주어져 갖고 잠시 페이스가 흐트러질 수 있답니다, 오늘. 그러네, 정말. 아, 그러네요. 예. 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네. 풀어보시래요. 이미 그- 역겹기 때문에 잘해서 그리고 풀어보겠습니다. 결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네. 줬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별자리 운세 그다음 띠 운세 그리고 이제 사주 운세까지 보셨는데. 어쨌든 나쁜 얘기보다 좋은 네. 얘기니까 네. 희망을 가지고 들을 앞으로 남은 며칠이 아니라 오늘 몇 시간이라도 네네. 즐겁게 지내고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력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은 호적상은 1955년 1월 7일생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는 54년 9월 11일 음력생이시고요. 네네. 네, 주민등록법 위반. 그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네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위반하신 것 네. 같아요. 태어났을 때 들린 얘기에 네. 얘가 살까 죽을까 아. 그랬다고 약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보자고 그래 늦게 아. 출생 신고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응. 저는 9월 10일이라고 1월 7일이라고 네.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1월 7일 왜 1월 7일 됐는지. 네. 근데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호적에 올린 생년월일 날짜가 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나 누가 가서 올렸기 네.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소시효 만료됐으니까 네. 그건 됐고 저도 사실 팔싹동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네. 죽는지 사는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 며칠 동안 울음도 없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모녀 육골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사시고 네. 아주 의미 네. 있는 하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충남 논산 출생이시고요. 네, 논산 네. 연산입니다. 연산, 네. 예, 황산벌. 황산벌, 예. 대백제혼. 네. 제가 관련된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네. 명문학교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네, 지리교육학과에서 사범대학. 네네 학부하시고 지리학과에서 석사 예, 하셨고요. 대학원 지리학과. 네네네 그리고 뷰르츠부르크 대학교 이학 박사. 예, 독일에 예. 있는 겁니다. 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학 박사가 뭐예요, 교수님? 예를 들면 네. 독일에서 학위를 줄 때 그 네. 분야별로 줍니다. 그 독일 말고도 우리나라도 분야별로 주잖아요. 문학 박사도 있고. 네, 문학 박사도 있고. 뭐 이학 박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과 쪽 박사라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열 쪽의 박사. 왜냐하면 지리학이 네. 문과 쪽도 있고 이과 쪽도 같이 있습니다. 자연지리 같으면 네. 이과 쪽이고 과학 쪽이고 네. 역사지리, 경제지리 같으면 이쪽 문과 쪽이고 사회과학 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지리 중에서도 지형학입니다. 지형학. 네. 지질학과 지형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야들인데 제가 한 분야는 지올로지인데 저는 지오모폴로지. 지오모폴로지. 그래서 그거 분야이기 때문에 줄 때 이학 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자연과학 쪽 계통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받는 학위가 이학 박사시고 네, 그렇죠. 교수님도 이제 네. 지리학을 하셨으니까 지리학 지형지리. 중에서 이학 쪽, 이과 쪽이니까. 알겠습니다. 이학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노르웨이에
오다 중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가르친 과목이 한국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독일서 학위 끝난 다음에 귀국해서 이제 시간 강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덕대학에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덕대학으로 와서 근무하다가 하여튼 저기 제명을 탈락시켜서 네.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가 이제 그 일단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임용이 안 되고 네네. 탈락되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선배 동기 네. 아니면 후배들이 네.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주원글 씨처럼 그런 게 좀 있어서 뭐 사고 쳐갖고 그런 거 네, 아니야? 막 이런 아니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전 녀석이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잘 지냈지만 학위 받고 나서 이게 뭐 건방져졌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좀 독선이 생겼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 보이진 모르겠는데 않으신데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재임용 탈락된 이후에 마침 전국에 있는 각 국립대학 그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여러 군데서 모집을 했었어. 거기에 지원했었는데 네네. 그게 여러 가지로 되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겠다. 그러고서 이제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해서 그것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로 그래서 노르웨이를 갔었는데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노르웨이에서는 비록 노르웨이에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출생했던 그곳의 언어라든지 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반드시 자기 원하면 자기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귀화에 산다고 했을 경우에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라든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네요. 우리는 보통 우리말 쓰지 말고 영어로 하라고 이른바 몰입교육, 뭐 ESL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걸 아주 그런 면에서 노래에 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고 해서 같이 살면 그게 한국의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적이 무엇이냐, 피부색이 어떤 것이냐, 인종이 어떠냐, 종교가 어떠냐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정말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어떤 제도였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었으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사범대학 지리과 나왔고 사범대학 나왔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아마 거기서 있는 노르웨이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그런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한국 강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요. 지리 선생님이 아니라 한국어 선생님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받으신 충격들 네. 뭐 장애인 거주센터에서 사회복지 관련한 일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 여러분도 혹시 데일 초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데일 초등학교에서 또 선생님 하셨다고. 그 노르웨이 달레 초등학교. 달레예요? 달레. 영어로 발음해서 데일이고 달레. 달레.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먼데일에서 그 먼데일 대통령 옛날 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출신이 원래 노르웨이입니다. 아. 달레 먼데일에서 달레. 그 노이전 좀 몇 마디 해보시죠. 부르단고메 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와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르단고메 다이? 부르덴고멘 다이? 부르단. 고르가 이제 고라는 뜻입니다. 고르. 다이 그러면 다이. 유. 네. 네. 다이 옛날 영어 고어도 다이가 유였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대덕대학교에서 호텔 외식 조리과 조교수십니다, 신분이. 네, 조교수입니다.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대학을 잘 모르시면은 이제 전임부터 이제 보통 이제 교수님이라 우리가 하잖아요. 전임 강사. 예, 전임 된 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과정인데 네. 연세가 있으신데 왜 조교수에 아직까지? 이제 2년 후에 네. 정년 퇴직하고 있는데 제가 임용됐을 때 네. 전임 강사였었거든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10년 복직 투쟁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전임 강사로 다시 이제 직을 도로 받았는데 그게 3년 전에 교육부에서부터 전임 강사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네네, 무조건 그렇죠.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조교수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직당하셨던 기간이 이제 인정을 아직 제대로 못 받으셔가지고 그 직위에 있어서도 약간은 이제 불이익을 받으시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육 희망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고 역사 교과서 그 왜곡하는 관련한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 시민운동본부 상대표도 맡아서 활동을 하셨고요. 네. 책을 내셨어요. 북유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라는 이학 박사, 네. 북유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이런 책을 2014년에 내셨는데, 네. 혹시 몇 부나 팔렸나요?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어서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적자. 적자였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청취자 여러분 책 좀 그 교보문고 이런데 검색하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갖다 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꼭 사주십시오. 말씀 주시면 제가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드리든지 뭐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셔야죠. 네, 판매하겠습니다. 아니 출마 생각 있을 때면서 돈 빨리 모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2014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 교육감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당시에는 3등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설동 교육감이 이제 31점 아까 42% 그리고 2위가 한승동 후보 15.9% 그리고 우리 최한성 교수님이 15.1% 그러니까 박빙이었죠. 박빙에 3등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욕 많이 드셨죠. 진보 단일화 안 해가지고 졌다 뭐 이런 욕 안 드셨어요? 그런 얘기 들었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세게 들은 욕이 어떤 거였어요? 인생이 교육감 되는 거냐? 그다음에 양보 못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너 인생이 교육감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리에 눈이 멀었다. 자리 멀었다. 또 아니면 한승동 교육감과 교육감 아니죠? 네. 한승동 옛날 학장하고 네. 개인적 인연 때문에 대의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춧가루 뿌렸다. 고춧가루 뿌렸다. 근데 저로서는 그게 가장 뼈아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우리 한승동 그 교수님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한 뼈아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제가 이제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최한성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A부터 Z까지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제 친해지든 아니면은 비토하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하는 여배우가 누구세요? 여배우요? 옛날에 네. 그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희 시대 때. 저기 그래서 트로이카. 그래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정윤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 배우는 없으시고요. 요즘 배우는 영화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배우 중에는 그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억지 만들는 게 아니고 그 배우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디 나온 의미 있는 작을 많이 했던 분인데 네. 벌써 저 세상 가신 분인데 고 이은주 네.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갑자기 먹먹한 얘기, 이 밝은 분위기에서 먹먹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 가수. 가수. 특별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그 넬라 판타지아를 들으면서 사라 브라이트만? 사라 브라이트만 말고 그 우리 가수 중에 박기영 씨. 어제 마침 그분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정윤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박기영 좋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얼마큼 요즘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는 걸그룹 혹시 이름 있으세요? 최신 걸그룹 중에? 최신 걸그룹 중에? 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소녀시대는 확실히 알고 소녀시대. 소녀시대 멤버 중에 이름 아는 분 친구 있으세요? 소녀시대 중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테러 나갑니다. 아이유? 아니지. 소녀시대 아이유. 잘못됐네. 왜냐면 지금 제가 이효리의 그 민박 하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아이유 때문에 착각했군요. 아무튼 소녀시대는 아신다. 소녀시대 아이유는 아니고 아이유가 소녀시대 멤버가 아닌 건 아니다. 네네. 그 걸그룹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술 하세요? 옛날에는 술을 좀 했는데 요즘은 술을 하면 약간 그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나와서 잘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수업 시간에 전통주를 강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외식 조리과에서 조리사로서 우리 문화와 관련시킨 전통
술을 만들 수 있고 네네.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2년 2년 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서 네. 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분께서 이제 포도주 이렇게 그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 정도는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담배는 담배는 네. 대학 다닐 때 조교하면서 엄청 많이 네. 폈었는데 네. 유학 가면서 가서 지립과니까 답사가 네. 있습니다. 네네. 한 달 동안 거기서 뭔가 담배 피면서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아 지금 담배는 안 하시고요. 담배 끊은 지가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 더우실 때 네. 이 상의 단추를 보통 풀으세요? 아니면 다리를 걷으세요? 어떤 게 더 시원하세요? 저는 상의 단추를 풉니다. 오. 네. 한 템포 쉬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아, 예. 젊으시네요. 네. 네. 식당에 가시면 보통 뭐 주문할 때 네. 여기요 이러세요? 아니면 언니야 이러세요? 저는 여사님 그럽니다. 여사님. 네. 여사님. 네. 네. 아, 예, 여사님. 노래방 가실 때 있으시잖아요. 가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아, 그러세요? 네. 요즘 노래방 요즘에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술을 안 먹다 마시지 않다 보니까 네. 노래방 갈 일 별로 없네요. 아, 왜 술하고 노래방하고 꼭 굳이 연관이 안 돼도 되는데 연관을 시키세요? 그래? 그렇잖아요. 하기는 지난번에 우리 식구들이 한번 간 적이 있네요. 네. 노래방 가시면 노래 고르실 때 리모컨을 드세요? 아니면 책을 펼치세요? 책 펼치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샤워 딱 하신 다음에 거울 보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힘을 주십니까? 배에 힘을 주십니까? 배에 힘을 줍니다. 네, 배. 네. 알겠습니다. 배 갖고 나와가지고요. 네네. 그 몸 좋으신데요, 그래도. 네. 좋은 것보다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세요. 네. 네. 자, 청취자분들이 이 정도로 이제 최한성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어떤 분이시겠구나라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교육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이니까 훈훈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상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네. 만약에 네. 교수님이 내일 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네. 내일, 내일 당장. 내일? 그러면은 가장 취임해갖고 첫 번째로 취하실 조치 3가지만 한번 좀 말씀해 보실래요? 아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교육감 되는 건 좋은데 그것만 생각했지. 네. 앞에 3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 있는 시험은 전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애겠다.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하겠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이제 학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토요일까지 그렇죠. 토요일 4교시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하고 있는데 교육과 과정에 관련시켜서 수업 시간 하나 줄질 않았어요. 네네. 굉장히 수업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해당되는 것만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 물론 이제 교육부의 여러 가지 교육과 과정과 심의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어른들도 쉬고 그럼 아이들도 쉬면 관련시켜서 교육과 과정에 관련시킨 정규 수업 시간도 좀 줄여야 되겠다.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등학교의 시험을 없애고 두 번째는 정규 교과 시수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세 번째 조치. 교사 선생님들의 그 행정 업무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오, 네. 그럼 누가 해요? 행정 업무는? 그건 행정실에서 들고 일어나겠네. 행정실과 또 최근에 들어서 네. 비정규직고 요번에 무계약직으로 계신 여러 가지 학비 노조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과 수업이나 교육과 행정과의 분리를 추진하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는 교과와 또 아이들의 담임을 맡았으면 담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좀 획기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장 실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초등학생들이 시험이 없어지면은 아이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엄마들은 중학교 가서 어떻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수가 줄어든다. 그거는 선생님들도 수업 적게 하니까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세 번째는 그건 선생님들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행정과 교육의 그 연구 활동과의 분리는 뭐 방향으로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교육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좀 이어서 해볼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은 어떤 거죠? 일단 교수님의 교육 철학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뽑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발견해주고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지 이거를 배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솔직히 크게 거칠게 얘기한다면 네. 현재 교육은 입시학원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원래의 교육의 목표로 돌아가고 학교의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70여 년, 100여 년 이상 되어 왔던 과거의 낡은 교육들을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 한 분이 아무리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그러니까 최정점에 있다고 현실적으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대학 입시거든요. 그렇죠. 대학 입시 제도를 또 바꾸려고 얼마 전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부터 바꾼다고 했다도 1년 유예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 상대평가 얘기가 나오다가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면은 변별력 얘기가 반드시 나오고. 그렇죠. 그거 연결지어 가지고 대학의 서열화가 이제 공고하게 쌓여 있는 한 네. 입시제도를 어떤 형태로 바꾸든지 간에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감 한 명이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가능성을 발굴해주는 역할을 좀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더불어 함께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도 네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 서열화가 공고하게 있는 한은 그게 좀 공연불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교육은 100년치 대계라고 하는데 바꾸는 이런 문제도 하루아침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학의 사회화된 걸 없애야 되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왔기 때문에 사립대학도 가능하면 공영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공교육 개념으로 가야 된다. 교육을 받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네, 공공성 강화, 공개념. 과거에 토지 공개념처럼 토지 공개념처럼 교육 공개념, 교육 공개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그거는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그러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면 유럽에서 많은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등록금 같은 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후라 하더라도 내가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성에 의해서 바꿔야 되겠다.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시킨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다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공개념인 개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었으면 또 아니면 당장 얘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벌써. 네.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교육 제도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민사회 의식이라든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초등학생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서 최소한도 6년 아니면 12년 그 학생이 입학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 12년 정도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70년 넘은 대학의 서열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틀림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된다 한다면 제가 교육감이 된다 한다면 그래 맞다. 10년, 12년 큰 목표를 세우고 물론 교육이 100년지 대계니까 10년이라고 뭘 길지 않은 짧은 세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1학년, 2학년,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정도의 뭔가를 하면 틀림없이 바뀔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과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부가 만들어져서 대학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있다 한다면 구태여 대학 가지 않고 직업교육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직업전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거로 바꿔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교육 모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교육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 나온 일종의 수월성 교육에 네. 이제 좀 더 초점을 많이 뒀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라는 외국의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면 참 좋기는 한데 우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얼만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항 있죠. 만만치 않은 저항. 사실 이 대학 서열화로 인해서 생기는 입시에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자본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교육 시장뿐만이 아니라 평가를 담당하는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또 EBS 시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렇게 많은 이제 산업 자본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런 저항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거는 혁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육 다들 혁명해야 촛불 된다. 들고 나가야 돼요. 촛불 들고 나가는 거 그러나 네, 제 네. 생각에 네. 이번에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네. 시민사회라든지 시민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과 희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또 각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바마가 얘기했던 한국식 모델은 미국에서 문제됐던 점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뜻이 반드시 우리 한국 교육 제도가 좋기 때문에 따라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요.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식의 교육이 똑같이 우리하고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느냐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미국식 쪽의 그런 경쟁 교육, 수월성 교육보다는 네. 그게 아닌 우리 공동체 이론을 키워내는 이런 그 유럽식 특히 이제 경험했던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맞는 교육 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거기에가 우리 교육 철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공개념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얘기 가지고 공교육이 지금 공교육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신경 많이 쓰시고 그래요. 뉴스를 보면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만 나와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정말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욕먹습니다. 늘 공교육이 문제다. 공교육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 네. 문제를 다 파악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러나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진 것들은 대학의 서열화 그다음에 경쟁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근본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재질이 다 있는데 저는 공부를 좀 한 편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공부밖에 모르지 은근히. 다른 거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근히 책 자기잖아. 보고 네. 책 보는 것밖에 몰라서 그렇지만 네. 그러나 주위에서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웃기기를 잘했다는 친구가 있다든지 네. 운동 잘했다는 친구 있고 그림 그린 친구도 있고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런 게 부러웠었는데 그런 재능과 재질이 없었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니 학교 계셨지만 아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저도 스스로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했지만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하셔서 잘하신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한 거에서 많은 엄마들이 그 뭐지 원하는 상이네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역동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들이 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를 해서 그런 쪽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뭐 그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학자가 된다든지 그치 연구자가 되고 되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가 재능을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해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좋아할 수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이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회 분위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인식하고 공교육이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요즘은 그래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선행학습은 법적으로도 금지를 시키는 법안도 있었었죠. 뭐 그렇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근데 뭐 유명무실됐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그 법안을 발의했던 이상민 의원이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거 엄청 막 얘기했었거든요. 네. 선행학습 금지법 가지고. 그런데 사교육도 교육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또 요즘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아이들을 많이 보내시니까 사교육도 문제다. 특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교육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국가가 아까 뭐 공개념 B도 안 들고 이런 얘기는 꿈 같은 얘기인 거고 실제로 학원비에 뭐 등골이 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교육, 맞습니다. 네. 한국 사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일단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이걸 어쨌든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세울 거나 했을 경우에 당장 지금 예를 들면 학원 다니지 못하게 법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에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장 돈 있는 사람들만 몰래 다녔잖아요. 몰래 다니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네.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결국은 해놓고 자기들은 몰래 입주과외 시키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당장 없앨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세워야 되는데 공교육 세우는 것을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점수 올리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역할을 본래 역할로 돌아가자.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서로 친구 간에 배울 수 있고 이렇게 교육 자체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다면 점점 사교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사교육 쪽으로 해서 꼭 그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예능, 체능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재능이 더 비싸요.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교육 개념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국가에 책임지면서 그분들이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 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과 후 수업 또 아니면 재능 개발, 여가 선용 이런 식으로 흡수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새에 끝나자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년, 15년, 20년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기 철학이다. 때문에 네,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분들도 틀림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참 여러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뵐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좀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저랑 엮는 자리니까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이 이제 경쟁자였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네. 어떠셨어요? 뭐 토론회에서도 만나셨을 테고. 네. 어떠셨어요?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시겠죠, 뭐. 시겠죠. 왜냐면 시겠죠. 왜냐면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자세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같이 토론에서 만났지만 토론회 밥 한 번 드신 적도 없으세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먹자고 한번 해보시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음. 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식사라도 돈 좀 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마음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한번 여유. 이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렇게 할수 거고. 있죠. 네, 그래서 비밀 얘기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딱히 비밀 서로 얘기가 뭐 없으니까. 담합할 것도 없으니까 한 만나자. 네. 소주 한잔 하자. 네. 뭐 그럴 마시다가 생각이 이제 있습니다. 얘기하고 네. 그러다가 초대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얼마 드실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안 응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때 왜 연락 드렸는데 안 나오셨어요?라고 토론해서 한번 붙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한번 연락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개인 휴대폰으로 아, 작년에 네네. 꼭 그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때 그 전교조 문제로 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네. 네. 아직도 그 메시지 보내는 건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정말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동호 교육감 저희 이제 방송에서 그 설국열차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네. 그 설동호 교육감님의 이제 대전 교육, 대전 교육 성공 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 전교조의 지정배 정책실장님 전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여러 문제들을 저희가 거론을 많이 했었어요. 뭐 네. 다른 예를 들어서 기런분교의 사태를 통해서 본 작은 학교에 관련된 얘기들도 했었고, 그리고 봉산초등학교를 출발한 이제 급식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집단 자위 사건도 있었었고 네. 좀 많이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또 그 촛불 집회 때 이제 학생들 이제 체증하는 관련된 얘기들 네. 그리고 시국선언 참여하신 선생님들 징계권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많이 얘기들이 있죠. 많습니다. 네. 그 대전교육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우선은 대전이 급식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꼴찌죠. 네, 그렇죠. 네. 왜 꼴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 교육을 투자, 수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걸 갖다가 경제적 논리로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부터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너 성적이 이거냐 뭐. 그냥 바꿔야 되겠죠. 부모님 생각도 누구나가 우리 그 자식들은 의미가 있는 존재들인데 대전시의 교육이 목표가 성공 시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성공할 수도 시대? 있지만 그렇다 실패라고 하는 의미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법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늘 계속 똑같은 말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 가치가 잘 우리 사회 속에서 조화돼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길러내는 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성공 시대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실패. 그렇죠. 또 네. 성공하면 직위가 높아지는 거, 또 돈이 많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 떠오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노래 살다 보면 뭐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각 단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학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 입장이 돼야 되고 또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교장 선생님은 순수하게 가르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는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이었잖아요. 이게 과거에 남아있던 70년 이상 되어 있는 교육의 낡은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급식을 이게 좀 돌았지만은 급식은 경제 논리로 생각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우선 배정을 할 우선 필요가 배정해야 있다? 되겠죠. 다른 걸 안 하더라도 다른 거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특히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빨갱이 소리 안 들으세요?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맞습니다. 이런 것도 네. 정확하게 해서 정말 안전한 식품을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거 네, 가장 네.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건데. 또 아이들 보게 되면 친구 만나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먹는 재미 때문에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군대에서도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정말 불행한 시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우선 할 수 있는 게 먹는 시간 즐겁게 먹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 노는 시간 많이 늘려줘야 될 거고. 학교에서 그 빨갱이 금지법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네. 너무 이렇게 막 색깔론으로 더 씌우니까 사실 그 좋은 얘기하면은 괜히 막 뭐 그 이념으로 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은근히 영향이 많이 간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풍자적으로 네, 말씀드릴 그러신 겁니다. 거구나. 네. 그리고 교복값이 많이 비쌉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교복이? 지금 50만 원.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 같은 네, 경우는 네, 고정될 것 같고 중학생 같은 경우 조금 조금 더 낮아지겠죠? 조금 낮고 네.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교육 개념이라고 하는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복도 교육청에서 다
단체 구매. 구매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교복 회사들이 반발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시장 경제를 이제 질서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논리로? 자꾸 교육을 시장 논리로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시장 논리를 자꾸 교육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자꾸 외국 얘기하면 좀 그 좋지 않은 왜 안 좋아요? 좋은 거는 그 정치인들 많이 외유 나가시잖아요. 네, 배워온다고. 보고 온다고. 대전교육청도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다고. 그렇군요. 그런데 네. 거기 가서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다 중학교에서 그 네. 한국어 시간 강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학생들은 준비할 게 별로 없고 가면 다 있고 노트부터 책부터 물론 요즘은 책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료로 지급하고 있지만 네. 거기서는 다 무료로 지급해서 썼다가 후배들한테 돌려주고 물려주고 노트, 연필, 지우개, 색연필, 물감, 학교에서 피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학교에서 구비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쓸 수 있고 구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준비해 와야 되지 않는 뭐 그런 거 가져간 애들 없어요? 없습니다. 가져가지 네. 않고 왜냐하면 네. 이제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져가봤자 별 의미가 없는 맞아요. 거고. 처음에 신기해서 가져가고 그쵸. 그래도 그 흔하면은 이제 흔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으면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져가는데 오히려 가방만 무거워지니까 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교복이라는 것들도 공개념에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 그리고 뭐 그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렇고 격차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렇죠? 뭐 서구의 이제 둔산동 중심으로 뭐 둔산동 학원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거는 아실 테고 네. 의성 노은 쪽도 뭐 그렇고 신도시들이 있는 이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이나 아니면은 대덕구 뭐 동구 이런 쪽에 그 학생들하고 이른바 학력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력 격차 얘기할 때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얘네들 아이들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기능과 교육의 목적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교과목들 다 낮출 수 있고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구태 우리는 한 달 동안에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될 필요가 뭐 있나요? 구구단한테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이? 아니 네. 한글 깨우치는데 그걸 구태여 일주일에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암기하고 그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학습에 대한 여유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학력 격차란 말 자체가 지금 자꾸 그 점수를 따지니까 학력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 목적 자체를 기능 자체를 그렇게 두지를 않고 차이가 있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동서 격차 얘기하면서 둔산송에는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을 많게 하고 어거지로 집어넣고 거기다 부담을 집어넣고 경제적 부담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학력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을 본다면 뭐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그 교육 공개념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네. 학력 격차라는 말, 동서 격차라는 말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용어 자체를 네, 쓰지 않아야 안 하던, 된다. 네.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무거운 얘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송촌동의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보호를 잘 받지 못하다가 이제 투신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불행한 사건이. 네, 경찰 측 입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행정 그런 거 얘기는 접어두고 학교에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좀 이렇게 나눠달라고 같은 반이 아닌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학교 네. 측에서는 두 학생의 입장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진 게 아니라 분반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안타까운 것이고 학교가 하는 일 기능 자체를 목적을 전혀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 교육이 필요한 거였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또 어쨌든
가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도 문제가 있으면 도와줘야 됐을 건데 못 도와줬던 두 양쪽의 학생 문제를 얼마만큼 우리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줬는지 선생님들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내 아이 문제인지 받아들였는지 그 학교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는지 관련 경찰서에서는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진심으로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문제까지도 정말로 수학 한 문제 덮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모 입장에서 아니면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돌봐주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여쭤보면 당연히 두 번째 걸 얘기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현실은 하나의 불행하고 우리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우리 반 아이들 평균 점수 더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대학 더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틀 자체를 전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바꾸려면 정말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말 송천 학교 그런 문제는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투신한 곳에 작은 이제 추모 공간을 시민들이 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과자 같은 것도 놓고 어제 그저께 이제 비가 왔고 우산도 이렇게 받쳐놓고 미안하다는 글귀들도 좀 있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그 우리 기성 뭐 교수님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지만은 한번 예 그런 꼭 가보겠습니다. 예, 그럼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미안하고 얼굴 들 수 없는 입장에 또 학교 소위 말하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뭐 아쉽고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1시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랬어요? 네, 빨리 가죠. 네, 빨리 갔네요. 그 좀 곤란하신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그런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얘기가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성광진 네. 대전교육연구소 소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최한성 교수님하고 그리고 한숭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 네. 그 세 분이 제일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설동호 교육감이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뭐 중도 보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진보 쪽에서는 단일화를 두 분이 이제 최한성 교수님하고 그 한숭동 교수님하고 두 분이 이루지 못해서 졌다 이런 네. 진보 쪽의 비난도 좀 있었었고요. 네. 네. 이번에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들을 각자 이제 한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밝히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그럴 의향은 그렇습니다. 있으신 거고. 네, 꼭 그런데 한숭동 그 한국교통대 교수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대덕대학의 총장 학장이셨던 대학 네. 그 전문대였으니까 학장이셨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해직이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 해직자 교수님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 말에 나오신 분이 계신 아유 분이군요. 해직 전문 같아. 근데 네. 아까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10년 길었어요, 짧았어요. 지금- 아까 교육이 100년지 되겠는데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날 때는 굉장히 길었었는데 복직이 돼서 네. 하다 보니까 응. 10년 별거 아닌 거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네. 어. 근데 이제 그 관련해 갖고 두 분이 이제 마찰 내지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요. 뭐 지난번 선거 때에도 이른바 이제 한숭동 당시 후보가 이제 교수님한테 뭐 무능해서 당신이 해직된 거지. 뭐 방송에서 그랬죠. 그런 그래서 얘기를 제가 대답을 해갖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이게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책임져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당시 해직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숭동 학장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고 나는 그냥 바지 학장이었다.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제 해명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하나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단일화가 되겠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공적인 우린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큰 대전 교육을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 한다면 네. 당연히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단일화라든지 논의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대전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한
학장이 한 학장께서 네네. 내가 이런 교육을 하겠다. 뭐 음.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다. 우리하고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논의 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개인적 감정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개인 공적인 영역이기 어. 때문에 그걸 개인 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본인이 우리와 뜻을 함께 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개인적 대해서 감정. 개인적 감정, 개인적 감정이 네. 아니라 음. 사실은 대학 교수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네. 최고의 네. 네, 지성인으로 예. 어제 엊그저께 나와 있던 그 건양대학교 교수협회 발족식에서 말씀하신 그 회장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엊그저께 나왔는데. 네네. 김일수 총장 관련해서 그렇고. 네. 그분들이 분개했던 건 뭐냐면 임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성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인데 우리가 노예라는 말까지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한 학장께서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네네. 지성인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고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어떤 대학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대학 선생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소신이 있게 늘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거였었죠. 그것들이 현재 우리 사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이사장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총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은 회부되는 치부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문제하니까 너는 그 우리 공동체의 어떤 화합에 저해가 돼 뭐 이런 낙인을 찍는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였죠. 왕따시키고.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어진 임무 충실히 하고 필요한 연구하고 책 보고 더 이상 뭐 특별히 대학 선생으로서 해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무슨 사이가 나빠가지고 막 이런 것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최한성 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를 교육 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거였고 그것이 아마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대덕대학 교수협회 대표 회장인데 이제 3년 전에 만들어서 앞으로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했지만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10년 동안 바깥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교육수협이라는 걸 통해서 최소한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 생각을 뒤져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기본이 되어진다. 지금 건양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양대학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고 또 크게 범위를 넓게 잡아보면 대전 지역사회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기를 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한국 전체 공동체를 본다면 소신에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소신은 저버리고 양심 저버리고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사회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을 너무 장황한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또다시 그런 일이 한다면 지금이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가지고 있는 교육 소신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이후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12년도에 복직되면서 네. 우연히 길가에서 탁 만났습니다. 네. 만나기 전에는 만나면 만날지도 없겠지만 놀이에서 네. 한국에 가서 만나면 어떡하지? 어떡할까? 피하나? 아니면 막 욕해주나? 뭐 그런 생각했었지만 네. 설마 만나진 않겠지 했는데 탁 만났는데 네. 누가 먼저 아는 척했어요? 아니면 누가 먼저 피했어요? 피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그냥 얼굴 표정을 좀 굳게 네, 하면서 그냥 네. 살을 헤었었죠. 네. 그러나 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몇 번 보긴 봤죠. 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 PD와 엮인 사람 그 첫 번째 순서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 교육감직에 출마 의사를 밝힌 대덕대학교 최한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을 제일 기다리셨고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왜 교육감이 되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학력 때문에 또 아니면 차별 때문에 소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있는 강아지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우리 한국 사회, 대전 교육 꼭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목표를 달리 정해야 되겠다. 성공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바라봐주고 또 학력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나 아니면 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교육감이 돼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틀 이걸 가지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 교육과 대전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배경이 좀 다른 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한국 사회와 맞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50년, 100년의 교육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70년, 100년 낡은 교육 적폐 틀을 새로 바꾸고 이런 목표를 새로 세우는데 한번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감에 나가고자 합니다. 진보 이번에는 진영 단일화 아까도 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실 거죠?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에서 조만간 진보 교육감의 출마 의사를 밝히신 후보자님들 그 막장 토론을 한번 좀 시민들 앞에서 한번 방송 겸 이제 김어준의 파파이스 이런 분위기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 출연 꼭 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 선거라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뀌어야 될 교육이 무엇인지를 꼭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외국에서 직접 또 살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이게 어려운 사회고 문제가 많은 사회인지를 너무 피부로 많이 느껴서 이거를 바꾸려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많은과 소통하려면 이런 과정과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네, 약속 꼭 하셨고요. 네. 그 팟캐스트 방송 오늘 처음 출연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 녹음 마칩니다. 이제. 네, 굉장히 편하고요. 네. 많이 리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이 꼬이긴 하긴 했었지만 네. 발음 연습 좀 해야 되겠네. 앞으로 나올 때는. 발음 좋으신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두 문장. 네.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 우리 시민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힘을 더 내서 우리 교육을 좀 바꿔요. 그래서 물론 교육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이 또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요. 저는 교육감 선거 관계없이 우리
한국 사회 대전 교육을 위해서 늘 같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우리 지역의 교육계의 어른으로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막장 토론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째 최한성이란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 정 PD의 엮인 사람, 다음엔 어떤 분을 엮어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